그래서 일단 뭐부터 하냐면요. 소득세에 대한 일단 소득세가 가장 기본 사항을 또 공부를 하고 출발합니다. 소득세 기본 사항을. 자, 종합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으로 고치면 돼요. 기본.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거고요.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자인데 개인만이다, 개인만. 법인은 아니에요. 법인은 따로 법인세가 나오니까 소득세는 개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이미 이야기했죠. 종합소득 금액이 과표가 되고요. 세율은 비율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납부 방법은 시고납부예요. 언제까지?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1년 단위로 소득을 계상해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개인이니까 관할세무서 국세고 관할세무서를 정하는데 주소지로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물납 없고요. 분할납부 있어요. 그 다음에 면세세 등거 없고. 종합소득세 공부할 때 먼저 뭐 하냐면요. 소득세 총설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세 전반에 관한 가장 기본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공부한다는 이야기는요. 사업소득을 공부해요. 종합소득 중에. 사업소득 중에서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을 공부합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 소득이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공부할 내용이다가 되겠습니다. 소득세 전반에 대해 볼게요. 자, 일단 소득에 관한 과세는요, 앞서 이야기했는데, 개인이 소득을 벌면 무슨 세? 소득세가 나와요. 앞에 개인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소득세는 개인소득세 약자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가 나오는데요. 법인세는 법인소득세의 약자예요. 약에서 법인세 하는 거고요. 이때 법인세는 공부할 대상이 아니고 이 소득세가 우리가 공부할 그죠? 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개인인데요. 개인은 다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로 나눕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자, 주소는 이제 생활관계를 따져요. 가족이 있거나, 뭐, 직장이 있거나, 재산 등 따져가지고 주소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객관적인 생활관계를 따져서 주소 여부를 따지는 거고, 거소는 이제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일정한 장소에 국내에 머물러 있는데 며칠 이상 머물러 있어요? 1년 중에 절반 이상이죠. 183일 이상을 우리 국내에 머물면 얘는 뭐예요? 거주자로 봐요. 거주자로. 알겠죠? 거주자. 예. 그 다음에 거주자가 아니면 이제 비거주자가 되겠고요. 왜 구별되냐면 이 거주자에 해당되면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납세금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비거주자는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잖아요. 여기 국내 소득이 있고, 여기가 이제 미국인데요. 국외 소득이 있다 해봐요. 거주자잖아요,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해가지고, 거주자면, 그죠? 국내 소득은요, 다 지른 거예요. 국내 소득은. 근데, 국외 소득은요, 거주자는 지고, 비거주자는 안 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면 다 진다, 이 말이에요. 무제한 진다. 근데 뒤에 설명할 텐데요. 이게 양도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거주자 중에서 따져요. 5년 이상짜리가 있고요. 5년 미만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주자라 하더라도 뭐예요? 5년 이상짜리만 지는 거고요. 5년 미만은 국외 양도소득에서 납세물을 안 집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양도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는 거주자는 당연히 주소, 거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거소지로 정해지는 거예요. 자, 종부세에서 나왔던 이야기 지금 이걸 좀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뭐예요? 없으니까 사업장소 제재 없으면 소득 발생 장소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비거주자 경우 하나 더 있었죠. 종부세는. 지금 소득세는 뭐야?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이제 종부세는요. 이건 소득세가 아니잖아요. 보유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이 보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이때는 물건 소재지로 갔죠. 자, 그 소득세는 기간세이기 때문에 소득을 계상하려면 더 나아가서 소득세를 계상하려면 이 말이죠. 근데 소득금액이 가표니까 기간이 필요한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동안 번 소득을 그죠? 계상해서 세금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과세 기간이 끝날 때라고 했죠? 12월 31일이다. 12월 31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세금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내는 거죠. 그죠? 네? 1년간 세금 계상해서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내라가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사망해버리면, 알았어요? 그때까지로 계상해야겠죠. 그때까지. 그 다음에 이민간 경우, 그때까지로, 그죠? 계상하는 예가 있다.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득세 정리하면 개인의 세고, 개인이라는 거,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야. 그 다음에 과세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에 벌어들인, 자, 소득세법에 열거한 8가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조세가 소득세예요. 그럼 8가지를 열거했다고 했잖아요? 뭐냐, 8가지. 8가지 소득을 보니까 뭐예요? 자, 이자 소득, 배당, 뭔지 아시죠? 이자, 은행에서 이자 받고 주식 가지고 있으면 배당 받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하면 사업소득. 근로하면 직거리, 근로소득. 네? 연금소득. 연금 받잖아요? 연금소득. 기타, 복권 당첨됐다? 세금 나오거든요. 안 나오던데 많이 받아봐. 많이 당첨되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자, 양도소득. 자, 이때 8가지, 법에서 열간 8가지가 이제 발생할 때 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이자부터서 기타까지 소득은요, 그 소득의 특징이 뭐냐면은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소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쳐가지고 세금을 계산해요. 합쳐가지고. 이걸 뭐라 그래요? 종합소득이라 그래요. 종합소득은 이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종합소득세예요. 종합소득세. 아시겠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요, 6가지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런 과세 방법을 종합과세라 그래요. 6가지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다. 합쳐서 과표가 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합쳐서 과세야.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뭐예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거죠. 당장에 이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받잖아요. 네? 이자 많이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온천융수해가지고 떼고 그냥 그죠? 과세를 끝내버리거든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 온천융수를 끝내버리는 과세 방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퇴직과 양도소득의 특징은요, 얘는 매년 발생하지 않는 소득이에요. 퇴직소득은 언제 발생해요? 퇴직할 때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수년간 쌓인 게, 그죠? 몇십 년간 쌓인 게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잖아. 그래서 얘는요, 다른 소득 합치면 안 돼. 따로 별도 취급해줘야겠죠. 따로 구분해가지고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도 뭐예요? 부동산들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케이스인데요. 얘도 뭐예요? 매년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부동산 팔아본 적 있어요? 라고 하면 많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이잖아요. 그죠? 예. 있을까 말까. 얘도 따로 가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종합소득에서 구분해가지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분류과세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공부할 양도세가 이렇게 나왔죠. 이게 가장 중요한 세. 우리 시험에서 5, 6개나 나와,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세인데요. 이 종합소득, 태는 안 배우고요. 종합소득 중에서 뭐 이자 배우지 않을 것 같죠, 느낌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이자, 배당, 근로, 이런 건 안 배우고요. 사업소득을 배워요,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를 배운다 이 말은 뭘 배운다고요? 6가지 소득 중에 사업소득을 배우고,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을 배울 것 같아요? 당연히 부동산 관련 사업을 배우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 대표적인 부동산 관련 사업이 뭐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이 있고, 부동산 매매, 건설업이라든지, 네? 네. 이걸 배워요. 이걸. 자, 그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관련 소득에 관한 과세인데요. 이거 우리가 공부할 시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공부 범위가. 자, 부동산은 크게요. 부동산을 뭐예요? 임대한 소득, 임대. 알겠죠? 임대 뭔지 아시죠? 월세 받는 거야. 네. 임대한. 사업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사업성이 있으면 이게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사업소득이 되겠고요. 이게 종합소득세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성이 없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나가요. 물론 기타소득도 뭐예요? 종합소득 일종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으면 부동산 매매업, 뭐 건설업 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사업소득이죠. 네? 그리고 뭐예요? 종합소득세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파는데 뭐예요? 사업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요, 계속 반복적인 겁니다. 이게 업이니까. 알겠죠? 사업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거예요. 계속 반복적이지 않다, 이 말은. 어쩌다 한 번, 네, 이렇게. 이 경우는 어떤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이 뭐야?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뭔 세가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할 겁니다. 당연히 이거 배우겠죠? 우리가 아직 중요하게 배울 양도소득세는 뭐예요? 개인이 사업성이 없이, 알았어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특히 개인적으로 사업성이 없이 팔았을 때, 그죠? 내는 세가 양도소득세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문제로 따지면 이게 몇 문제예요? 5개, 6개가 나오니까, 그죠? 네, 문제가. 그 다음에, 자, 봐봐요. 임대업도 관련돼 있죠? 부동산, 그죠? 매매업도 관련돼 있잖아요. 다만, 얘는 안 배워요. 알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뭐 10년 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리 뭐예요? 이 중에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알았어요?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배워요. 극히 제한적으로. 이게 한 문제 나오거든요, 매죠, 이렇게. 아셨죠? 네. 부동산 임대소득 배운다. 그럼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이 뭡니까? 볼게요. 예. 부동산 임대소득만 배워요. 예.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다라고 떠올리면서 사업소득의 일종이다. 세금 이름은 뭐예요?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아셨죠? 예.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종합소득세 중에 일부를 배울, 일부를. 예. 시험 때문에, 예. 한 문제 때문에. 자, 부동산 임대소득인데요. 자, 일단, 부동산을 임대니까 빌려주고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으로 당연히 미등기, 등기 여부 따지지 않고 당연히 과세가 되고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포함합니다. 예. 빌려주고 받은 거, 대가. 이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요. 자, 지역권하고 지상권은 알았어요? 예. 공익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한 소득이 있죠. 빌려주고 설정하거나 빌려주면서 발생한 소득은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에요.
자, 주의합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알면 되는데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이 말은요. 그건 과세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얘는요. 기타 소득으로 구분돼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이면 무슨 소득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뭐예요? 무슨 소득이에요 이거?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이냐고? 에? 무슨 소득? 무슨 소득이야? 종합소득이지 그래. 얘도 종합소득이지. 종합소득 중에 뭐냐고? 사업소득이라니까. 이거 바꾸자. 그렇잖아. 그래서 임대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임대업이 사업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에요. 구체적으로 사업이니까 부동산 뭐라고? 임대업이라고, 임대업.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약자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약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이에요. 소득 이름이 뭐라고요? 사업소득. 세금 이름은 뭐예요? 세금 이름은 종합소득세. 근데 여기 안에는 사업소득 말고도 뭐가 있어요?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고 기타도 있죠? 여기서 엉키면 안 돼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기타 소득으로 간다 이렇게. 자, 이건 유리하냐 불리하냐 굳이 이야기하면 유리하겠어요 불리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가서 과세하는 게 좋겠어요? 기타 소득으로 가가지고 과세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면 뭐가 좋을 것 같아? 느낌상. 자, 일단 기본이 뭐냐면요. 부동산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잖아. 그잖아? 그잖아요. 일 않고 그냥 빌려주고 돈 받잖아. 그잖아요. 그지? 별로 달갑지 않게 보는 거야. 세법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열심히 일한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 임대소득 뭐라고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물론 임대업자 중에 주택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사람 사는 집을 임대하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별로 달갑지 않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공익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의한 거잖아요. 봐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돼. 공익사업이니까. 임대소득을 보지 않겠다. 기타 소득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거야. 지상권 지하나 공중에 설정된 거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지상권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지하철. 그죠? 공사. 또 지상은 고가도로 같은 거예요. 예? 철탑이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해당되는데 이것들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봐주겠다. 그래서 뭐야? 제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을 제외하는 겁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을 이루고 있는 재산 덩어리를 공장재단이라 그래요. 그 공장 건물과 뭐예요? 이 토지와 공장 안에 있는 설비 있죠? 이것들을 덩어리를 공장재단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제 돈 빌려 담보 제공할 때 따로 하면 그죠? 번거로우니까 통째로 덩어리로 담보 제공할 목적 등으로 공장 재단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자, 조광권자, 덕대 말이 어려운데 그냥 뭐예요? 강물을 캐는 사람들이에요. 언소유자, 빌린 소유자, 청부업자 등 개념인데 아무튼 광물을 캘 수 있는 이 권리를 대여하고 그죠? 발생한 소득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봐요. 알겠죠? 네. 자, 이때 또 예의가 있잖아요. 이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 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이야기는 그 사업에 참여했다가 돼요. 참여했다. 그러니까 딸랑 뭐야? 그 강물을 캘 수 있는 알았어요? 권리만 이렇게 빌려준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그 사업에 같이 참여했다를 나타내주게 이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했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강물을 캐기 위한 막 장비, 설비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을 이 강업권자 등이 뭐예요?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뭐야? 나도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의미가 있는 거야. 딸랑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참여했다 의미가 있다고 이게. 그 경우는 뭐야? 그 경우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무슨 소득이에요? 따라가 봐요. 여기도 뭐예요? 사업에 참여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사업소득이에요. 따라가 봐. 부동산 임대소득은 뭘로, 사업인데 얘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에요. 그치? 얘는 뭐, 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지만 사업이잖아요. 사업은. 사업에 참여했다니까. 강물 캐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야? 강업이에요, 강업. 밑에는 강업. 아시겠죠? 네네네. 네. 달리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한 거야? 이게 더 유리하겠죠? 그지? 딸랑 그냥 불로소득으로 빌려준 거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들이 덕대,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은 경우. 그거 뭐야? 임대료 받는 거예요. 분철료 표현되고 있는데, 돈이라든가 아니면 광물. 생산된 광물을 포함해서 이제 분철료란 말을 씁니다. 아무튼 사업에 참여하면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을 제공한 조건으로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받으면 얘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하면 아시면 돼. 그 다음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하고, 그죠? 대가받은 경우. 네? 내 부동산을 내 담보가 아니에요. 내가 돈 빌리고 내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게 아니라 내 부동산은 뭐예요? 친구 되면 친구 돈 빌릴 때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겁니다. 네. 역시 얘도 뭐예요? 부동산 임대소로 봐요. 대가 받으면. 네. 그래 이 자기를 누구라고 자기를 이게 법률사 용어인데 물상보증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네, 물상보증. 역시 양도세에서 또 나올 텐데, 내 채무, 내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내 물건이 경매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내 경매 참여하실 수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근데요, 물상보증인은 경매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내 채무가 아니야. 내 친구 채무인데 담보로 내 물건을, 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채무 이행하지 않으니까 내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경매로 들어갔다고 이 자기는 알았어요? 경매에 참여하실 수 없어요. 그거 있어요? 물상보증이 가능합니다. 네. 내 건 내가 다시 취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이때는 양도도 아니라 그게 양도세에 나올 거야. 양도가 아니. 내 거 내가 찾아온 거니까. 본래 경매나 공매는 양도거든요. 근데 얘는 양도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자, 광고용으로 토지나 가구, 옥상,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은 데 많이 보이죠? 큰 사거리에, 건물 위에 광고판 보이죠? 네. 고속도로 타다 보면 야산에 막 광고판 보이잖아요? 철탑? 네.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업자는 뭐야? 임대 목적이 아니죠?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지? 근데 안 팔려가지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빌려줬어요. 라고 하면 얘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겠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임대소득이 아니냐, 그죠? 자체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본 게 얘예요.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많이 물어봅니다. 포함해가지고 이냐 아니냐 판단하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다음 주가 설날이 아닌가? 다음 주 아니죠? 다다음 주죠? 그리고 한 주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서는 2시까지 할게요. 예? 한 주가 빠지기 때문에 좀 더 해야 하거든요. 2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지금 2시까지 다른 거 하고 있잖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2시 반까지 할 수도 있어, 아무튼.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예. 준비하고 오셔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